그래서 우주 중력 중력이 생물학. 그렇죠. 아. 고등학생 정도 가면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주에서 섹스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니면 뭐 자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 뭐 아주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우와. 얼마 전 202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공식화했어요. 이쪽 분야를 연구를 화성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야 그럼요. 되는데 꼭 필요한 이 거죠. 분야를 그냥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다. 우주선을 타고 면벽 수행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자국 내박에 착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맞아요. SF 영화 속 우주과학 빼먹기 루카 박사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주 중력 생물학을 연구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예, 예. 박사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예. 이 분야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중력 생물학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가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주과학 얘기를 하면 천문, 그다음 별,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로켓 사이언스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우주과학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우연치 않게 일본의 그 작사에 계신 교수님 한번 뵙게 됐어요. 같이 이제 우리 연구실하고 같이 코업을 하다가 네. 그분이 하시는 연구가 이제 우주 중력 생물학이었거든요. 어. 되게 생소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박사를 할 때는 면역학을 했었는데 면역학이요? 예, 항상 제 관심은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중력권 밖으로 나갔을 때 맞아요. 그런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인체에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어떻게 하면 막아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무중력 공간에서의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규명하고 그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거. 그래서 우주 중력 중력이 생물학.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혹자들은 이제 우주 생물학하고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 우주 생물학은 스페이스 바이올로지고 이거 우주 중력 생물학은 그래비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변한 거고 네. 그거는 우주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기원이나 아니면 생명체들을 이제 찾는 연구. 네.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라고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동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분야다. 사실 근데 저는 질문을 준비할 때 예. 예리한 얘기도 예. 같이 포함했어요. 예. 그리고 책도 사실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도 좀 많으셔가지고 질문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그럼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뭐 그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거가 요새 네. 새로 이제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소심하고 자기 안에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가둬놓고 거기에서 살아요, 주로. 그러니까 약간 너드 같은. 그래서 외부하고의 소통보다는 네. 그 꿈을 꾸는 과학 영역에서 사는 거죠. 그냥 어. 계속 거기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아하. 근데 요즘에는 네. 이게 이명현 선생님이라든지 김상욱 교수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한데 그분하고 정재승 선생님, 네네네.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는 걸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거를 벌써 그런 강연을 듣고서 과학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강연 듣고 나도 과학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역할들이 많은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앞에 나가서기보다는 영역에서 연구소에서만. 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MBTI로 E 성격인데다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해요. 하는 데다가 네. 대중과 만나서 스킨십하고 하는 걸 저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좀 항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텐데 이제 우주 로켓 쏘아 올리는 현장에 가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와. 딱 올라가가지고 안 보일 쯤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하늘을 보더니 아빠 근데 저기 로켓에서 없어졌는데 어디부터가 우주야?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그럼 뭐 그냥 그때는 무심코 아이한테 뭐 카르만 라인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켓이 없어지면 네. 눈에 안 보이면 거기서부터 우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얘기.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 제 자신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흥미있는 얘기, 우주, 과학, 중력, 생물학과 관련된 흥미있는 얘기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들이 아니고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눈높이에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써보자 한번.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쌓였죠. 와. 그래서 그게 쌓인 거를 이제 와이프가 보고 처음에는 집어 던졌던 거예요. 따님 덕분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최고의 공로자죠, 제 딸이. 따님 감사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날 것이고 예. 또 강연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을 것 같은데 예.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이 질문이 있다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외계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우리 나사에서 달 간 거 맞아요? 그 질문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직도 많아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과학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 화성에 가면 테라포밍 같은 거 진짜 가능한가요? 이렇게 조금 야. 전문적으로 들어간 네네네.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물리 쪽이나 그쪽에 더 덕후인 친구들은 인터스텔라나 오호. 이제 마션 같은 데서 네. 그렇게 이제 노화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블랙홀 뭐 이런 걸 와, 질문해요. 와.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질문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 질문이 아니고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잊어먹질 않는데 아이들이니까 뭐 선물을 뭘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우주인들이 먹는 우주 식량 간식 그거를 야. 이제 쫙 준비해서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제 하나씩 나눠줬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네. 막 좋아하는데 한 친구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우주 간식은 유효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정말 아이다운 질문입니다. 근데 와. 제가 딱 보고 한국의 아이들은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처음 질문이기도 했지만 네. 제 머릿속에 항상 먼저 질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먼저 떠올라요. 오. 그 친구가 지금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과학자? 10년 됐으니까 네. 거의 대학생이 됐을 것 같은데 대학생이 거네요. 졸업할 때가 됐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을지가 참 궁금하고 그런데 식품 영양학. 뭐 그런데 가서 그런 걸 검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의외로 과학적인 네.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이 저의 속에는 머릿속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영화가 영향을 받은 영화가 E.T.라고 하셨잖아요. 예. E.T.의 식빵 같이 생긴 예. 재밌는 캐릭터가 예. 나오죠. 그 몸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잖아요.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그런 과학적인 지식까지도 이제 자기가 체화시켜서 네. 그걸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우주에 일단 가게 되면 우리 신체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 좋은 변화였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다 안 좋은 변화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체액의 변화가 있고요. 체액. 예, 우리 혈액이라든지 림프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이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우울증이라든지 뭐 폐쇄공포증 같이 그 좁은 네네네.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네네. 거, 그 다음에 정신분열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 우주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변화들. 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네. 면역 기능도 약화되고 노화나 그 다음에 암 발생률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많이 커져요. 많은 이제 그 변화들 중에 특히 이제 E.T.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그렇게 주름이 많고 네. 막 얼굴은 크고 막 눈은 뭐 이렇게 휘고 네. 그 다음에 다리는 가늘고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Puff Head Bird's Leg Syndrom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달덩이처럼 커지고 다리는 새처럼 가늘어진다. 그게 우주에 가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까 체액의 분포가 바뀌어진다. 첫 번째로. 네.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죠. 네네. 근데 아래 쏠리는데 우주에 가게 되면 그 미세 중력 환경이 되면 체액의 분포가 전체 몸으로 골고루 퍼져요. 골고루. 네, 골고루.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덜 되던 네. 이 상반신 쪽, 머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고 이제 눈도 막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 상기도 부분을 자극을 해서 네. 미각이나 후각 그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맛도 잘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고 그래요. 그래요? 초기에는 이제 적응하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거로만 캐릭터를 딱 잡아서 만들어도 이제 E.T. 같은 형상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아주 귀여운 두 손가락 끝에서 이제 불빛이 또 나오고 막 치유도 하고 막 다음 19일 날 있는 강연 주제가요. 예. 우주에서의 로맨스와 성생활입니다. 예. 뭐 오해 책방 19금 채널의 답인데 이건 어른들을 위한 강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이렇게 참 만나보면 네. 고등학생 정도 가면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짓궂은 친구들이 우주에서 섹스는 가능하니? 궁금합니다. 사실. 뭐 하는지 아니면 뭐 자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뭐 뭐 아주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와.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워낙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렇죠. 예, 그 질문이 예전 저희 때보다는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맞아요.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자체가 그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내용이 이 정도 수인데 요거 좀 해도 되겠냐 그러면 어디서는 그건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뭐나. 뭐 어디는 뭐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제가 책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는 거. 그래. 네, 그게 지금 많아요.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에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또 심지어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성생활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약간 그 동양적인 그것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터부시하죠. 그 네. 섹스 얘기만 나와도 그 어떻게 보면 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것만 나와도 막 이런 분위기죠. 특히 뭐 우리 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는 네. 뭐 더구나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주선을 타고 면벽 수행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분야도 이제 나사 자체도 약간 전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우주인들이 우주 안에서 섹스를 했냐 안 했냐 막 얘기하는 것조차도 묻고내기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 게 없다. 그런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한 우주인도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얼마 전 202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공식화했어요. 이쪽 분야를 연구를 화성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야 그럼요. 되는데 꼭 필요한 이 거죠. 분야를 그냥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다.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도 생활이 가능한지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쪽 분야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그 그렇죠. 내용은. 네,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그 단계가 단계마다 아주 위기가 있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은 연구가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죠. 지금 이제 막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후원이 나와야 네.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네. 우주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죠.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체외 수정, 인공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자연분만이나 네. 이게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은 지금은 아직은 어려운 단계예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 외과적 분야라든지 안에 자궁 내박에 착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다음 주에 거기에서는 이제 남성의 그 발기가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 출산까지 이루어지는 네.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주면 성교육도 되고 동시에 되지 않을까. 그게 다 모두 기본 베이스가 중력에 큰 영향.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박사님이 앞으로 역할이 너무 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